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왜 안 빠지는 것 같지?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살이 잘 찌는 분들은 먹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만 드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더 먹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빠질 수가 있고 더 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왜 나는 남들이랑 똑같이 먹는데, 아니면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살이 왜 안 빠지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랑 같이 다이어트 시작을 하고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식단을 하고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친구는 잘 빠졌는데 나는 왜 안 빠지지? 라고 속상해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감량이 다른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사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우리 활동을 하는 대사가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이루어지는 기초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이 안에 있는 뇌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장기는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체온이 유지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기초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으로 통한 또 활동 대사가 있는 거고요. 크게 활동 대사와 기초 대사를 더해서 그 사람의 총 대사량이 정해지게 되는 건데요. 이 기초 대사량이 비율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이 어느 정도냐 이내에 따라서 사람이 똑같이 먹어도 살이 빠질 수가 있고 더 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연비 안 좋은 차 있죠. 똑같이 10만 원짜리 기름 넣는데 어떤 차는 일주일 뒤에 기름 넣고 어떤 차는 한 달 뒤에 기름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연비가 낮은 차, 연비가 낮은 차는 기름이 많이 들지만 다이어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먹어도 살이 남들보다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기초 대사를 좀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의원에서는 이제 한약을 통해서 우리 기초 대사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점차 늘리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또 기초 대사가 늘게 됩니다. 또 기초 대사를 떨어뜨리는 가장 안 좋은 요인이 규칙적이지 않은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막 갑자기 끼니를 굶고 막 음식을 끊었다가 또 참지 못해서 폭식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음식을 안 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거에 맞춰서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게 되려고 해요. 무조건 여러분 평소에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의 식사를 가져가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들쭉날쭉하지 않고 천천히 음식물을 아주 미세하게 줄여나가는 방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기초 대사량 편에 말씀드렸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먹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살이 잘 찌는 분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먹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일단은 빨리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겠죠. 빠르게 상승할수록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 인슐린 우리의 지방 축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 점심시간이 짧잖아요. 점심 빨리 먹고 뭐라도 하고 싶어서 급하게 먹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잘 보시면 생각보다 뱃살이나 이런 데 좀 살이 많으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금 느긋하게 오래까지 드시는 분들 보시면 조금 날씬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이처럼 같은 양을 먹더라도 먹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는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이런데 저녁 식사만 막 한 3-4시간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 시간일 텐데, 실제로 유럽을 나가보면 생각보다 우리 남자 여자 다 불문하고 되게 날씬하고 마른 사람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작은 경험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제가 나가서 본 유럽 사람들은 실제로 또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밥에 밥 말아 드신다거나 아니면 면 요리 후루룩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밥을 먹는다 하면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현미밥의 GI 지수가 낮은 것도 있지만 흰쌀밥에 비해 꼬들꼬들하기 때문에 그 씹는 과정에서 훨씬 그 식사 시간을 오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밥 종류 한번 바꿔보시고 앞으로 식사하실 때는 최소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훨씬 살이 덜 찌실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 비율입니다. 사람마다 이 단백질 섭취 비율이 다를 텐데요. 똑같은 부피의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단백질 섭취 비율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더 살이 잘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백질 지렛대 이론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은 일정 수준의 단백질의 양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겁니다. 초반에 우리 일정 섭취량을 잘 충족이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식욕이나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보통 음식 중에서 단백질이 없고 탄수화물이나 지방 위주인 식품들, 예를 들어 잔치국수나 떡, 라면, 빵 이런 것들만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허기해지고
먹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식품 중에 가공식품들은 단백질량은 거의 없고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인 식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프다고 이런 음식만 계속 찾게 되면은 결국에 이게 또 다른 배고픔을 유발을 하고 나도 모르게 더 먹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의원 오시면 먹는 건 없는데 살이 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의지로 먹은 게 아니라 뇌가 내 몸이 반응을 해서 나도 모르게 먹은 거라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매 끼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인데요. 단백질 하루 섭취량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 체중의 그람 수만큼 최소 드시는 거고 50kg인 분들은 50g 정도 드시면 좋고요. 내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이런 분들은 1.2배 정도까지 늘리셔도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60kg다 그러면 한 72g까지 조금은 더 늘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또 건강적으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내 체중의 1.6배 이상 단백질은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은 뭐든 괜찮습니다. 계란, 콩, 두부, 고기, 해산물 모두 괜찮으니까 내 입맛에 맞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계란 같은 걸 예로 들면 계란 하나에는 단백질이 6g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최소 2개 또는 3개 곁들여서 드셔주세요. 계란 3개 너무 많다고 하면은 흰자만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식사 욕심이나 허기짐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낼 수가 있고 같은 양을 먹어도 남들보다 살이 훨씬 잘 빠진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먹은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기억과 먹는 양이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분들은 실제로 내 필요한지 그 유무랑 상관없이 배고픔을 자주 계속 느낀다고 합니다.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손상이 되어 최근의 식사에 대한 기억을 왜곡하기 때문이죠.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더라도 사람이 선택적으로 기억을 조금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기억이 안 나거나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나의 이전 식사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이 머리의 해마에서 의식적으로 몸의 에너지 상태에 대한 신호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머리에서 야, 너 에너지 충분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일 식사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다이어트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내 기억에 어떤 음식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키고 그 기억이 추후 식사 시 과식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고 배고픔을 조금 더 천천히 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무조건 여러분들 먹은 거 하나하나 끝까지 다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도 시키고 감자튀김도 먹고 콜라도 먹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냥 딱 맥도날드 이렇게만 쓰시거나 아니면 삼겹살집에 와서 삼겹살도 먹고 계란찜도 먹고 냉면도 먹었는데 그냥 삼겹살 이렇게만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음식 드실 때 다른 거 이것저것 하시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뭐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식사를 할 때 다른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은 식사에 대한 기억을 흐리게 하는 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추후에 또 과식하거나 빨리 배고픔을 느낄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식사할 때는 딱 음식에 집중하고 음식 맛을 오롯이 느끼고 꼭 오래 씹어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건강한 의사 채널 틀어놓고 잔소리 들으면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비만이 되었던 분들이라면 또 살이 좀 쉽게 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가 비만이었던 적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명한 네이처즈에 있는 쥐 연구에 따르면은 한 번도 살이 찌지 않았던 쥐, 살이 쪘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쥐, 동시에 사료를 먹여도 한 번 살이 쪘던 쥐는 금방금방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쥐들은 지방과 관련된 염증 세포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살을 뺐다가 요요가 금방 올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살 빼는 건 쉽잖아요. 네, 요요 막는 게 더 어렵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리적인 원인이 있다고 아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한 번이라도 살이 쪄 있던 분들은 이걸 항상 기억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같은 양을 먹는 것 같은데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은 이유에 대해 좀 알아보았고요. 지금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은 평소에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왜 안 빠지는 것 같지?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고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꾸준히 잘 해주시고요. 혹시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다면 그거 추가 잘 하셔서 적용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또 막히는 거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다이어트 관련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나는 왜 먹은 게 없는데 왜 살찌는 거 같지?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